여러분은 언제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나요? 입 주변으로 깊게 팬 주름과 어느새 빠져버린 치아는 지나간 세월을 실감하게 하는데요. 사회 활동에 제약이 생기기도 합니다. 틀니를 좀 일찍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계속 틀니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가고. 이제 틀니를 그때 당시 치과에서는 맞췄는데도 이제 음식을 먹어보니까 좀 데이는 부위는 데이고 안 되는 부위는 안 데이고 데이는 부위는 살이 헐어보더라고요. 최근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빨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좀 흔들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치과 오는 게 겁이 나고 해가지고 이빨도 내가 뽑고 그다음 치과 가서 관리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생활 자체가 어찌 보면은 엉망이 돼서 그게 후회되는 겁니다. 치아가 빠지면 씹는 게 불가능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나이가 들어 보이고 인상을 바꿔 자신감도 떨어뜨리죠. 치아와 지지 구조의 문제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60대와 7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치아는 사람이 말을 하고 음식을 씹고 침을 삼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처음에 만나게 됐을 때 얼굴 아래쪽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하기도 하고 그 치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공간을 유지를 하고 우리가 이 치아의 높이도 유지를 함으로써 그런 나이가 좀 더 젊어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사회생활에서의 자신감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건강한 나의 어떤 삶의 하나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아를 상실했을 때 많이 고려하는 치료법은 임플란트입니다. 이가 빠진 턱뼈에 금속 나사를 박아 인공치아를 장착하는 건데요. 자연치와 유사한 형태로 기능하고 보기에도 위화감이 없습니다. 기술력을 더한 디지털 임플란트 기술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치과의사 신준혁 원장과 함께 심미적으로 조화롭고 기능적으로 편한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치아 건강이 나빠지면서 가장 불편한 건 식사 시간입니다. 노봉조 씨는 흔들리던 치아가 하나 둘 빠지고 남아있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요. 틀니를 맞췄지만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예. 그 옆에 틀니도 있는데 틀니는 왜 사용 안 하세요? 틀니를 끼니까 잇몸이 헐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거의 막 이래 먹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드러운 음식만 이렇게 차려 놓으셨네요. 예. 딱딱한 거는 못 먹고 부드러운 것 지금 못 먹어요. 잇몸이 헐었어. 최대한 부드러운 음식만 찾아 먹었는데요. 그런 생활을 10년 넘게 하다 보니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해 병원에서 영양제를 맞은 적도 있었죠. 한 15년에서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서 자고 나니까 잇몸에 뭐 툭 붉어졌어요. 그래서 난 내 생각인데 바로 치과에 갔으면 됐을 건데 한 3일 정도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빨이 전체가 다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치과에 한 몇 군데 갔더만은 흔들리는 거는 잡을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제가 한 군데를 정해가지고 이빨로 다 뽑게 됐어요.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틀니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틀니에 잘 적응하지 못했는데요. 계속 이물감이 크게 느껴진 거죠. 이제 틀니를 그때 당시 치과에서는 맞췄는데도 이 딱딱하니까 상처가 나쁘더라고요. 그 데이는 부위에. 그래서 치과를 가면은 그 데이는 부위를 또 저거 확인을 해가지고 요 틀니를 살짝 갈아줘요. 갈으면은 또 괜찮고 또 다른 부위가 또 그렇고 그런 식으로 진짜 치과에 자주 갔습니다. 틀니는 잇몸에 얹어서 사용해 고정력과 저장력이 떨어지는 불편함이 컸다고 하는데요. 식사 도중 음식물이 껴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일도 많았습니다. 잇몸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못 씹으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다 불편하죠. 뭐 먹는 자체가 불편해요.
뭐 틀니가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해서고 뭐 음식이 자꾸만 끼이고 그러다 보면은 씹지를 못해요. 그러면 또 뭐 밥 먹다가도 씻고로 가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너무 많아요. 그 이제 틀니를 한 번이 아니고 지금 세 번째를 이제 바꿔라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병이 많이 들어서 아 이거 임플란트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환자분께서는 혈압, 협심증, 당뇨 그런 전신 질환을 앓고 계셨고 위아래 전체 틀니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시고 그래서 전체로 이제는 임플란트를 해서 고정된 형태로 살고 싶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잇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임플란트 수술은 가능한데요. 꾸준히 치과 치료를 받아와도 수술을 앞두고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약간 두근두근한 것도 있어요. 불안한 것도 있고. 워낙 그 틀니하면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또 뭐 임플란트를 또 한다니까 그것이 일 나거든요. 그만치 마취를 많이 하고 했는데도 그래도 겁이 나네요. 지금 기존 틀니 쓰실 때 이게 조금 이게 튀어나왔다는 느낌이 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조금 달아가지고 이보세요. 한번 보시면 틀니가 요거는 그야말로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치아가 다 달아있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이 높이가 아니었고 그쵸 막 이렇게 쓰다가 이제 다 갈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또 이제 임플란트 하고 들어가는 보철은 이렇게 갈리는 보철이 아니에요. 딱 고정이 돼 입안에서 고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재질 자체가 마모가 되는 재질이 아니라서 지금 만들어 드리면 그게 이제 10년, 20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하는 틀니와 다르게 임플란트는 한 번 하게 되면 거의 평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전에 사용한 틀니의 마모된 정도를 확인하면서 씹는 습관 등을 고려해 최적의 임플란트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 뼈가 위아래로 굉장히 얇습니다. 아래쪽에는 최대한 그 어금니 쪽에 이 밑에 신경관과의 거리를 잘 고려를 해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을 했고요. 앞쪽에 뼈가 있는 곳과 어금니 쪽 저 후방 쪽 그쪽에 뼈가 있는 곳에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잇몸에 나사 모양의 인공치근을 식립하는 날입니다. 임플란트란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하는 인공치근과 가운데 지대주, 인공치아인 보철물로 이뤄지는데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치근을 식립했습니다. 일단 틀니를 끼고 있다 하는 자체가 무슨 통나무 하나 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안 하면 억수로 이제 개운하겠죠. 개운하고 무엇이든지 잘 씹어 먹을 수 있겠고 그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은. 비교적 튼튼한 부위를 찾아 인공치근을 식립하고 뼈 이식도 최소로 시행해 빠른 회복이 기대됩니다.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뼈 이식을 좀 줄이고 뼈가 좋은 곳을 찾아서 작게는 4개부터 해서 6개의 임플란트만으로도 전체 치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전신 질환이 좀 있거나 체력이 좀 약하거나 뼈가 많이 안 좋거나 이런 환자분들께 조금 더 전체 임플란트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적용 범위가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요. 외국에서는 한국이 임플란트가 그런 식립에 있어서 수술에 있어서는 앞서 나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발전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공 잇몸까지도 보철에 포함을 시키고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임플란트에 대한 적응증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여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치과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죠. 전두민 씨도 치아 건강이 나쁘다는 건 알았지만 최대한 미루다 치과에 내원했습니다. 원래 저 이빨이 조금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안 좋았어요. 근데 식생활 자체가 제가 주로 음식을 마르고 딱딱하고 막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최근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빨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좀 흔들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옆에 이빨도 이 한두 개 빠지더만은 흔들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한데도 치과 안 오고 전체가 안 좋아요. 저 이빨 자체가 그 한두 개가 아니고 전부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는 유치라고 합니다. 전이가 빠지고 또 이가 다시 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영구치가 되면서 교환을 하게 되죠. 근데 일단 영구치는 어른이 돼서 이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다시는 재생이 되지 않는 그런 조직입니다. 주로 이가 빠지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나이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또 그런 다른 통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년층을 바라볼 때 대부분 이가 많이 썩어서도 빠질 수 있고 치아가 파절이 돼서도 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학층은 아니지만 우리 풍치라고 합니다. 잇몸이 안 좋아서 이가 흔들흔들하고 치조골이 많이 소실이 된 상태에서 빠지는 그런 형태가 가장 흔히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병원 가는 자체를 싫어하지만은 치과는 특히나 아프고 이런 걸 떠나가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이게 되더라고. 이빨이 위에 처음에 이상이 있을 때부터 와서 전문적으로 관리받았으면 지금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방치했었죠, 그냥. 오기도 싫고 무섭기도 하고. 치과를 내원했을 땐 이미 잇몸 상태가 너무 나빴습니다. 위쪽으로 남은 7개의 치아를 모두 발치해야 했죠. 환자분도 60대 초반으로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셨는데요. 환자분도 기존의 그런 방식으로는 어금니 쪽에 사각동 거상술을 해서 뼈를 만들고 앞니 쪽에 임플란트를 6개를 식립을 하고 또 오론 X 보철이 잇몸이 들어간 그런 타입만 있는 게 아니라 치아만 들어간 형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치아 타입의 오론 X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잇몸이 들어가 있는 그런 타입의 오론 X를 할 것이냐는 저희가 치료를 하는 중에 어떤 보철 타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론엑스는 소수의 임플란트로 전체 치아를 지지하는 방식입니다. 보철 기술이 발전해 가능해졌죠. 한번 다물어 보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아시고 요렇게 치아가 나오진 않고 그냥 흰색으로 나온 거예요. 색깔은 보지 마시고 너무 세게 다물지 마시고 가볍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선생님 한번 오늘 요거 PMMA가 들어갔고요. 자, 한번 이해해 보시겠어요? 요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오늘 얼굴 사진도 좀 찍고 형태가 환자분 얼굴에 어울리는지 그리고 씹는 힘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하는 중간 단계를 총 3단계를 가지는데 오늘이 2번째 단계 날이에요. 중간중간 확인을 몇 번이고 좀 더 하는 게 결과에 더 좋거든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가 또 없으니까 많이 합죽하시죠 지금. 예. 요거를 좀 젊게 해서 10년은 젊게 만들어주세요. 사라진 윗니를 대신할 임플란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합이나 기능적인 부분은 기본이고 원래 얼굴 형태까지 고려한 맞춤 임플란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치아가 있을 때 모습이고요. 이가 없을 때 모습이에요. 보시기 좀 민망하겠지만 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보시면 인중이 좀 길어지면서 입술이 되게 얇아지고 이쪽 부분이 꺼집니다. 치아를 만들 때 얼굴 사진을 왜 찍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치과의사로서 이 높이를 정해야 예뻐지는 것뿐만 아니고 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높이가 정확해졌을 때 이 보철이 6개의 임플란트가 힘이 잘 분산이 되면서 튼튼하게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 단계가 많아서 뭐 이렇게 귀찮게 이래 만드냐 하시겠지만 이렇게 좀 귀찮으시더라도 요때 귀찮게 하면 앞으로 20, 30년을 좋게 쓰는 거예요. 오늘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 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을 테니까 다음 약속 때 또 한 번 더 체크를 또 하겠습니다.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좀 낫죠. 제가 지금 어치 빼고 있을 때나 또 가짜 집 있을 때 억수로 불편하거든요. 웃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억수로 불편. 지금은 욕을라도 하고 있으니까 그때보다 훨씬 나아요.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만 빨리 그래야 될 때. 3D 프린터로 제작한 임시 치아를 장착한 단계입니다. 평생 사용할 임플란트가 완성되면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제가 체격은 좀 작아도 먹는 거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 방치했던 게 지금 전체가 이래 없으면서 요즘 생활 자체가 어찌 보면은 엉망이 돼서 그게 후회되는 겁니다. 그걸 해보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고 운동 열심히 하는 거. 환자분께서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뼈하고 잘 붙은 것을 저희가 본을 뜰 때 인상을 체득을 할 때 이 디지털로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런 수치에서 굉장히 좋은 수치를 획득을 했고요. 그래서 6개 임플란트 이용을 해서 3D 프린터로 뽑은 임시 치아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는 단계였고요. 지금은 디지털 그런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단계를 좀 더 추가를 해서 좀 더 좋은 보철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임플란트 치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바로 치과 기공사들의 손에서 탄생하게 되는데요. 의사와 함께 상의하면서 환자에게 맞는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임플란트 기술은 당연히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이제 경험의 그런 지식들이 많고 그걸로 인한 다양한 기공 케이스도 제작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같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철과 임플란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규 기공사는 치아를 그리는 게 취미라고 하는데요. 일하는 내내 질리도록 치아를 보고 만들 것 같은데 왜 이런 취미를 가지게 된 걸까요? 그 치아 그림은 왜 그리시는 거예요? 관찰력을 좀 높이려고 쉬는 시간에 조금씩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다 보면 좀 마음도 편해지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 이 치아를 만드는 일에 좀 더 관찰력을 있고 디테일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을 만드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차다고 하는데요. 평생 사용할 치아여서 더 잘 만들고 싶습니다. 추상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자면 삶의 질을 조금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웃으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강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정말 자연치처럼 신체의 일부, 구강의 일부가 돼서 그 기능과 심리적인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 지식과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제작에도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죠. 그러면 디지털 임플란트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일단 환자분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신 후에 인상 체등이나 구강 스캔을 통해서 저희가 모델을 받아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모델을 받게 되면 전용 그 소프트 프로그램으로 임시 치아를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3D 프린팅을 통해서 임시 치아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로 환자분께 그걸 시적한 다음에 어느 정도 맞는지 수정 체크할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자료들을 토대로 기본 골조가 들어가는 프레임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그 프레임을 제작한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임시 치아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 임시 치아는 최종 보철에 준하는 그 모양으로 다시 한번 그 임시 치아 재질로 뽑게 되는데 환자 구강 내에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체크하게 되는 건데 그 상태에서 최종적인 보철물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정밀하게 좀 수정 사항을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골조 위에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치과 의료진의 진단과 디자인을 고려해 만들어지는 임플란트 보철물. 환자마다 구강 내 환경이 다르고 환자 얼굴에 따라 발색이나 크기, 모양 등 다양한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내 입에 맞는 세상에 하나뿐인 새로운 치아입니다. 보통은 기공사 입장에서만 이제 주관적으로 보철물 되게 이쁘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환자분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좀 잘 녹여내서 심미적인 부분과 그리고 저작적인 기능적인 부분을 만족을 시키고 그리고 그 보철이 좀 최대한 오래 문제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철물이 좀 완성도 있는 임플란트 보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분 틀니를 했던 김효열 씨. 다른 치과에서 잇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임플란트는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가 풍치 현상이 있어서 잇몸이 부어가지고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잇몸이 흔들리게 되죠. 그 당시에는 임플란트를 못 한다 하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그래서 저는 임플란트 자체를 포기를 하고 있었죠. 환자분도 60대 초반 환자분이신데요. 혈압 그리고 뇌경색 약,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 중이신 환자분이셨는데요. 잇몸이 너무 안 좋아서 위에 앞니만 이렇게 덜렁덜렁한 상태로 오셨는데 오셨을 때 이 뼈가 너무 안 좋아서 임플란트가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오셨고 이제 저를 찾아오시면서 정말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를 해서 틀니 안 쓰고 꼈다 뺐다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러 오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래쪽에 틀니가 너무 불편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를 원하셔서 내원하셨습니다. 치주 질환이 심각했습니다. 염증으로 치아를 둘러싼 치조골이 녹아 남은 치아도 흔들리고 있었죠. 밑에 틀니를 하고 있으니까 불편하고 그런데 이제 이 와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 알아서 왔을 때는 저는 아예 늦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는 임플란트도 안 된다 했으니까 모든 게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위에도 틀니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게 원장님 오시더만은 일찍 오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진짜 힘이 펄떡 나더라고. 그래 밑에 이빨부터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상담해 하기로 했죠. 먼저 아래쪽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오론6 기법으로 6개의 나사로 전체 임플란트를 지지할 겁니다. 일단은 위에 안 좋은 뼈를 상하게 하는 상태의 어떤 치아들은 빨리 발치를 해서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먼저 식립을 했는데 티타늄 프레임으로 이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그런 부착 치움도 최대한 보존을 하고 환자분에게 뼈 이식량을 최소로 해서 그런 수술에 대한 그런 통증이나 부담감도 전신적인 그런 질환에 대한 부담감도 최대한 줄이고 해서 그 프레임의 그런 잇몸하고의 그런 관계라든지 그리고 그 위에 임시치아를 다시 얹어서 수직 고경이 안정적인지 그리고 잇몸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잘 씹힐 수 있는 치아의 관계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단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환자분의 그런 상태에 좀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저희 기공사분과 체크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었기에 좀 더 좋은 보초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높이를 3번째 정하는 날이거든요. 이렇게 저번에 치아 형태로 한번 체크를 했고 오늘은 이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안에 티타늄 프레임이 나와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적합이 좋은지 그 다음에 높이도 저번에 이어서 괜찮은지 그런 거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종 보철물이 만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인공치아로 구강 내에서 얼마나 잘 맞는지 미리 볼 수 있는데요. 불편한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일단 적합도를 좀 봐야 되는데요. 거울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오늘 그 밑에 티타늄 프레임 위에 요 치아 색깔은 요 색깔이 아니라 원래 자연스럽게 좀 나올 거고요. 일단 제가 요 엑스레이 하나 찍어가지고 일단은 거기 얼마나 정밀하게 맞는지가 일단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그 정밀도 테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엑스레이 한번 찍고 다시 오실게요. 단순히 눈으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3D CT, 구강 스캐너 등 다양한 디지털 진단 장비를 이용해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보철물의 모양을 결정할 겁니다. 뭐 현재 아주 안정적이고 벌써 이 단계에서도 환자분은 틀니를 안 쓰고 고정되어 있는 치아를 이렇게 잠시 적용한 것만으로도 환자분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셨고 아마 다음번 약속 때는 그 당일날 바로 식사라든지 뭐 딱딱한 거 질긴 거 이런 것들을 바로 섭취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저 몸에 일부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말하는 틀니 나면 그 좀 불편하고 뭐 말하기도 그렇고 씹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임플란트를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매번 치과에 갈 때마다 잇몸 상태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김효열 씨. 평생 불편하지만 참고 살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요. 다시 편한 일상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기대는 이거보다 더 좋다는 것 같다는 기대감밖에 없죠.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이빨이 안 좋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음식을 먹으면서 갈비라는 걸 옛날부터 풍치가 심할 때부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내가 물었거든요. 원장님 갈비 먹을 수 있고 아 정말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먹고 싶어요 진짜. 예전에 그런 치과의 경험들, 그러니까 뭐 주로 오셨던 환자분들이 뭐 60대 이런 환자분들께서 70대도 그렇고요. 30대, 40대, 50대 때 한참 사회적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니면 뭐 자식을 키운다든지 뭐 여러 가지 희생을 하는 인생을 살으셨겠죠. 이제 그런 때 치과에 한번 예전에 갔더니 아, 이는 다 뽑아야 되고 또 틀니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만 듣고 뭐 전신 상태가 안 좋아서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전신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플란트가 좀 힘들다라는 예전의 얘기만 듣고 기억을 하시고 계셨다가 이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즘 치과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한 살이라도 좀 빨리 치료를 하면 그만큼 편한 시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임플란트 치료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용기를 내셔서 치과에 방문하셔서 또 자신감을 찾는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0년 전 임플란트 치료를 시행했던 고재만 씨. 처음엔 편하게 사용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임플란트가 빠지고 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내가 위에 저 치아가 그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 자석 임플란트를 했어요. 6개를 심어가지고. 근데 그게 한 8년 되니까 그게 빠지고 그게 이제 염증이 생기니까 그 통증이 많이 따르죠. 아주 정말 그 부드러운 것밖에 못 먹고 힘들었죠. 그때는. 환자분은 73세 환자분이신데요. 내원 당시에 고혈압, 협심증,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미 타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6개 정도를 심었었는데 뭐 거의 다 빠지고 이제는 꼈다 뺐다 하는 그런 오버덴처라고 합니다. 그런 틀니식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골소실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상태이고 또 환자분이 사활동을 좀 많이 왕성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여기가 너무 인중이 있는 부분이 너무 합죽하게 꺼져 있어서 거의 어금니 쪽도 다 녹아 있는 상태. 지금 보면 양쪽 어금니는 아예 없는 상태, 그런 상태이시고 거기에 더해서 상악동염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이셨습니다. 코 양옆에 있는 상악동에 심한 염증이 있었습니다. 빠지다 남은 3개의 나사 중 하나는 잇몸 안에 파묻힌 상태였죠. 환자분께는 그나마 뼈가 좀 있는 앞쪽으로 임플란트 6개를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아주 세심하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뼈가 있는 곳을 이용을 해서 뼈 이식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치료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철적으로도 여기 잇몸을 이 꺼져 있는 굉장히 큰 그런 부위를 인공 잇몸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보철적으로도 기공적으로도 힘든 케이스였는데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치료를 하고 아마 처음 이가 들어갔지만 식사도 어느 정도는 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됐고 무엇보다 환자분이 처음에 이가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전과 후가 비포 애프터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환자분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여기가 이제 볼륨감이 생기니까 굉장히 젊어 보이고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윗니가 없어서 아랫니만 툭 튀어나온 모습에서 조화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자연스러운 임플란트가 완성됐습니다. 아직까지 좀 이리 딱 안정이 안 된 거 이제 현지가 얼마 안 되니까 전번 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상도 좀 좋아졌다 하나 뭐 그런 걸 주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일주일 동안 좀 잘 지내셨어요? 예. 처음에 이가 들어가고 처음 일주일은 되게 어색하셨을 텐데 그러시죠? 제가 오늘 일주일 정도 사용하셨으니까 또 턱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는 거 보고 조금씩 높이를 맞춰 나갈 겁니다. 식사하시는 거는 주의사항이 없습니다.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죠? 뭐 질긴 거, 딱딱한 거 다 괜찮으니까 마음껏 드셔보세요. 그런 걸 겁먹지 말고 드셔야지 저작계라고 하는데 이게 좀 더 이제 빨리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드세요. 잘 먹고 있습니다. 예. 최종 보철물을 사용하면서 음식을 씹거나 치아가 맞물릴 때 불편한 건 없는지 확인하는데요. 다행히 별다른 이상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높이 조절은 뭐 크게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 요게 이제 있어야 될 뼈가 이만큼이 다 결손이 된 거거든요. 그 위에 이제 종래 그냥 일반적인 보철로는 치아가 너무 길게 들어가니까 인공 잇몸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들어갔습니다. 보면 뿌리 모양이랑 여기 실핏줄 그리고 이런 게 실제 진짜 잇몸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이 잘 돼 있거든요. 수술 경과는 아주 좋고요. 이런 케이스들은 뼈가 너무 안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향후 최소한 1년 정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찰을 해야 되고
환자분께 그런 예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깊은 부위까지 이제 보철이 된 경우에는 환자분께서 직접 이렇게 관리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료는 잘 끝났지만 또 중요한 거는 이 끝난 이 보철이 이런 임플란트가 오래가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거울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평소에 칫솔 말고 또 쓰시는 거 있으세요? 요새 워터픽 쓰고 워터픽 쓰고 계시는구나. 각을 쓰시고. 그럼 칫솔질 하시고 워터픽도 쓰시고 가글도 하시고 각을 저녁에 꼭 자기 저녁에 꼭 하고 자시고 칫솔질 하고 워터픽 하고 다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세요? 한 시간 뭐한 10분 10분 정도? 네. 10분 정도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살짝 다물어 보세요. 부위별로 맞는 칫솔을 조금 알려드릴 거고요. 양쪽에 예전에 임플란트 하신 것도 있으시잖아요. 요것도 이제 관리를 조금 꼼꼼하게 해주셔야지 같이 오래 쓰시는 거거든요. 여기 칫솔을 보시면 일단 칫솔이 평평하게 안 생겼고 위에 끝에는 뾰족한 부위가 있어요. 여기가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좀 거칠어요. 그래서 잇몸 쪽에 닦으시면 살짝 다물어 보세요. 여기를 닦으면 아픕니다. 그래서 칫솔은 요 보철물 부위를 닦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세게 닦으셔야 돼요. 보철물은 세게. 요거 닦는 방법은 쉽죠. 그런데 이제 요 안쪽에 닦는 방법은 보여드릴게요. 요건 굳이 칫솔 치약 안 묻히셔도 돼요. 여기 안쪽까지 쑥 들어갑니다. 담으시면 그죠? 여기 끝에까지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살살살살 잇몸을 만지면서 막 세게 닦으면 여긴 또 상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부드럽게. 집에 있는 칫솔하고 기능 자체가 좀 틀리는 거예요. 그 칫솔 하면은 굉장히 잘 닦이죠. 보통 일반적인 양치질을 하실 때는 치아 부위를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되는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위에 보철 부위는 충치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랑 보철이 연결되어 있는 잇몸 경계 부위를 닦아주셔야 되거든요. 잇몸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보철물들이 많아서 보통 칫솔질을 평상시처럼 하시게 되면 보철물만 닦아주세요. 여기 보철물만 계속 닦게 되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임플란트 경계 부위에는 이렇게 음식물이 쌓여서 내원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음식물이 붙어 있을 때, 이물질들이 여기에 붙어 있을 때 결국은 임플란트 주변에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이물질이나 음식물 같은 건 제거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은 치과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전문가 관리를 해드리고 대신 댁에 계시는 동안도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칫솔질을 꼼꼼하게 오실 때마다 매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게 관리가 잘 된 환자분의 사진이거든요. 음식물 없이 주변에 이물질도 없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염증이 없고 이물질이 안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임플란트를 오래 쓰실 수가 있으세요. 일반적인 양치질 방법이 아닌 임플란트에 맞는 방법으로 관리하면 더 오래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정기 검진을 통해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은 건강하신 분들 대상으로는 6개월이지만 이런 분들은 임플란트를 안 하신 분 대상으로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적어도 3개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거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치과에서 칫솔질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일단 치과에 내원하셔서 어느 주기로 오는 게 좋을지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제 견과류나 다양한 과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틀니에 이어 세 번째 임플란트를 시행한 고재만 씨. 이번엔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인생 삼락에 먹는 즐거움이 제일 크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난 뒤에는 너무 좋아졌습니다. 음식을 이제 아무거나 먹을 수 있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뭐 좀 활력차다 할까? 그 삶의 질이 좋아진 거죠. 예. 일단 임플란트는 우리가 자연치하고 다르게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인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분이 느끼기가 조금
그런 치료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래 쓰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임플란트 시술을 잘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물론 다 중요하지만 또 좋은 보철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기공사의 어떤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분께서 편하게 치료를 받고 또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한 치과 위생사의 어떤 보조 그런 도움이 또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잘 갖춰졌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또 써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좀 책임감 있게 진료를 하고 계시는 병원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게 왜 그렇냐면 그런 치료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입안에서 보유를 하고 계속적으로 관리와 또 이런 나사가 풀리진 않는지 치아가 어떻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한 관리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개월 전 임플란트 치료를 완료한 김지연 씨. 이전엔 부분적으로 틀니를 사용했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틀니를 좀 일찍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계속 틀니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가고 떼고 끼고 하는 그 부분이 너무 불편하고 귀찮고 또 말을 하면은 혹시라도 그 모양이 보일까봐 입도 벌리지도 못하고 씹는 것도 굉장히 오물오물하게 씹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오게 됐죠. 치아가 빠진 원인은 치주 질환으로 잇몸을 포함한 치아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60세 초반의 나이이신데도 부분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하셨는데 그 틀니에 거는 치아가 다 썩어서 부러지고 이제 앞니가 많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너무 본인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그런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일단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치아를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그런 치조골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환자분과 협의하에 일단 발치를 다 진행을 했고요. 틀니를 오랫동안 쓰셔서 뼈가 너무 얇게 소실이 돼가지고 그나마 어금니 쪽에 뼈가 좀 남아있고 아래쪽에는 앞니 쪽에 임플란트를 한 6개 정도를 식립하고 위에는 임플란트를 6개, 7개 정도 어금니 쪽으로 식립을 해서 전체를 일체형으로 만드는 방식을 계획했습니다. 염증으로 흔들리고 빠지는 치아를 발치하고 위아래 전악 임플란트를 시행했는데요.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죠. 1년 넘게 걸린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1년도 안 걸렸어요. 뼈도 다 심었거든요. 심었는데도 생각보다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또 집에 가서도 아플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가보니까 아프지도 안 하고 약도 먹도 안 했어요. 저는 진짜 그래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임플란트를 사용한 지 4개월이 경과했습니다. 평소 잇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집에서도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치과에서 배운 방법으로 양치질을 했는데 잘 관리되고 있을까요?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상대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편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내원하셨을 때 양치질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그 방법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워낙 꼼꼼하셔가지고 잘 따라하고 계세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는 거 불편하진 않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다행히 잘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에서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은 정기검진을 통해 치과에서 전문 장비를 이용해 깨끗하게 세척해줬습니다. 지금은 아까 보여드렸던 작은 브러쉬만으로 청소가 가능하실 거고 치과에 내원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조금 실을 이용해서도 안에를 닦아드릴 거고 장비로도 닦아드릴 테니까 내원은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임플란트를 여러 개를 식립을 하시면 임플란트는 따로 떨어져서 식립이 되지만 위에 보철물은 연결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치실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은 치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임플란트 하방으로는 이물질이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과에 오시면 일반 치실이 아니라 그렇게 좀 단단한 특수 치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잇몸 속에 빈 공간으로 저희가 밀어 넣어서 안쪽까지 닦을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잇몸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잇몸에 마사지를 시행해 혈류를 촉진하고 타액선을 자극해 침 분비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보통 이제 구강 내에서 구강병이 생기는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타액이 이제 구강 자정작용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연세가 조금 많으시기도 하고 보철물이나 임플란트가 많은 구강내는 타액 분비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그냥 분비가 줄어든 것대로 그대로 지내시다 보면 안에 있는 이물질에 대한 세정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치과에 오신 분들 그리고 치료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일부러 타액이 분비되는 분비선을 자극을 해서 타액 분비가 원활하게 되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하고 비교하면 말도 못하죠.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지금은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막 한박 웃음도 진짜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죠. 임플란트의 상태는 어떨까요? 입을 다물 때 위아래 치아가 접촉하는 교합이 잘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한번 딱딱딱 씌워보세요. 다 물어보세요. 아시고 깍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종이를 교합제라고 하고 머리카락이 10분의 1 정도 두께밖에 안 되는 종이도 있는데 그 차이를 느끼는 거거든요. 환자분께서 살짝만 조정을 해도 되게 달라져요. 좋습니다. 예. 너무 상태 좋으시고 관리도 잘 해주셨습니다. 예. 이제 새로운 치아가 생겼습니다. 환한 웃음을 지을 때도 손으로 가릴 필요가 없는데요.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가 생기니 사람과 대면할 때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보시기 좀 그렇겠지만 여기 이제 이가 없을 때 그때 모습이고 이제 저희들이 관찰하는 거는 요 윗입술이 얼마나 이제 합죽해지느냐 그리고 요 팔자주름이랑 이쪽 수직 고경입니다. 얼굴 높이가 너무 낮아지면은 나이가 들었다는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그런 걸 이제 저희들이 보는데 바로 옅어지죠, 그죠? 그리고 입술 두께가 보면은 이가 없을 때는 굉장히 얇죠. 인중이 길어지고 딱 이가 들어가면 바로 인중이 짧아지면서 그만큼 입술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이런 사진을 찍는 이유가 좀 귀찮지만 그런 단계가 있는 이유가 오늘의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처럼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이제 치료가 끝난 지 한 5개월, 6개월 정도쯤 된 상태인데요. 식사도 굉장히 잘 하시고 얼굴도 보시면은 굉장히 편안한 그리고 원래 그런 본인의 젊었을 때 모습으로 이제 다시 회복이 되셨고요. 보기에도 좀 자연스러운 얼굴 형태가 되었고 씹는 힘도 여러 개 치아들이 충분히 지지가 되기 때문에 뭐든지 드실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완료되었습니다. 틀니에 씹는 힘은 자연 치아의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먹을 수 있는 음식에도 제약이 많았죠. 임플란트는 씹는 힘을 거의 회복해 음식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식사를 하시는 거 보니까 좀 빨리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전에 털리 했을 때 그 털리가 씻고 이렇게 밥을 많이 넣거나 하면 빠지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변화가 없이 빨리 먹는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차차 적응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도 빠릅니다, 지금. 그토록 먹고 싶었던 고기입니다. 당면을 2로 끊어서 먹는 것도 이전에 못했던 건데요.
불편함이 사라지니 음식의 맛도 더 다채롭고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부드러운 거 뭐 가려서 먹었지만 지금은 안 가립니다. 말씀하신 거, 원장님도 얘기하셨듯이 뭐 얇은 거고 뭐고 가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건 다 먹으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걸 실천을 해요, 요즘은. 근데 씹는 것도 굉장히 지금은 좋아졌고 지금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만족하고 뭐 새로 삶을 산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너무 좋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이 있기에 치과 치료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는 부담되는 치료 비용을 낮추고 불가능했던 치료를 가능하게 만들며 환자들의 활기찬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보이는 거는 치과의사 하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보조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기공사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정성을 가지고 만드냐에 따라서 그 결과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게끔 옆에서 보조를 하고 예방과 그런 구강 관리 그런 것들을 해주는 치과 위생사의 역할, 그런 영역들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100세 시대에 20, 30년 이상의 그런 기대 수명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의 노력을 환자분들께서 한 번 더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